그러면 계속해서 그 엑셀을 이용해서 도수분포와 도수분포표, 그래프 등을 그리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MS에 가서 제가 이 책에 나온 그 애플우드 자동차 그 예제의 엑셀 파일을 자료 그 메뉴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료를 열어보면 자료를 조금 이와 같은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오늘 그 학습할 내용은 일단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엑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렬하는 거, 엑셀에서 자료를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의 계급 수를 정하는 거. 아까 우리 이 도수 분포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첫 번째 요 네 가지가 필요했죠. 계급 수 정하고 계급 구간 정하고 이것들을 엑셀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 수 정하기, 계급 범위 정하기, 엑셀의 함수 이용하기, 그 다음에 블락 잡기, 주소 이동 복사, 주소의 고정 복사, 자료 숫자를 세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자료가 이렇게 보면 총 180개의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 이 자료는 어떤 애플우드라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그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의 이력을 조사를 해 놓은 겁니다. 고객의 나이와 그 다음에 각 차를 팔았을 때 이익, 그 고객이 사는 지역, 자동차 유형, 구매 이력, 이전에 자동차를 몇 대를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가 편의상 여기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자료를 이렇게 소팅하는 거, 정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데이터 메뉴에 정렬이라는 요 메뉴를 씁니다. 정렬이라는 거는 이게 나이 순으로 이걸 정렬할 수도 있고, 이익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뭐 구매 이력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제에서 이 막대 그래프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 숫자를 셌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 지역별로 정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역별로 정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블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블락을 이렇게 수평으로 가서 쭉 내려가 가지고 내가 블락을 잡는 방법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걸 이동을 하면 이게 다 블락을 잡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180까지, 자, 180에 있는 데이터까지 이렇게 블락을 잡고 나면 블락이 잡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블락을 잡으니까 쭉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쭉 끌어내리고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걸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블락을 잡고자 하는 왼쪽 제일 위에 셀에 갖다 놓고 이 셀을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 Shift 하고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Shift 하고 컨트롤 Shift 플러스 컨트롤,
이 컨트롤 Shift RL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Shift는 Shift라고 써져 있고, Shift하고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르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이제 누르시면 돼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놓고 Shift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이렇게 하면 엑셀에서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자동으로 선택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Shift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또 있는 데까지 자동으로 엑셀이 자료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렬을 누릅니다. 이 정렬 데이터에 있는 정렬 메뉴를 누르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 정렬 기준 이런 게 나오는데 뭘 가지고 이 정렬을 할 거냐? 처음에 또 우선에 제일 그 데이터의 제일 앞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글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머리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 데이터에 글머리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요게 체크하면 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거 요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글머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글머리가 있는 경우는 요걸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기준으로 내가 정렬을 할 거냐? 일단 제가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렬 기준을 지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정렬 기준은 값, 여기 나타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렬 방법을 오름차순으로 할 수 있고 내림차순으로 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오름차순이라는 건 알파벳으로 따지면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G까지 이렇게 그 정렬을 하는 거고, 숫자로 따지면 0에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큰 데, 그러니까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큰 데서 작은 순서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 알파벳 K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순서대로 K이 먼저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올렌, 셰필드 이런 식으로 정렬이 쭉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렬을 지역별로 정렬하고 지역 안에서도 또 구매 이력이나 아니면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아까 이제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블락을 잡아 보겠습니다. Shift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그 다음 밑으로 가는 화살표,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정렬을 누르면 아까 정렬했던 그 기준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값을 기준으로 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기준을 추가를 합니다. 이제 기준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다가 기준을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지역을 기준으로 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요 지역 안에서도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자료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기다가 또 다시 내가 이익이 똑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렬의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고 기준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자, 그게 이제 정렬이었습니다. 정렬. 그래서 이 정렬은 데이터 메뉴의 정렬 요걸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정렬하는 걸 해봤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걸 이제 아까 수업 내용에 나왔던 이
도수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우리 이제 그 엑셀로 이 도수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우리가 지금 엑셀로 그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엑셀에서 이 계급의 수를 일단 계급의 수를 결정해야 되겠죠. 계급의 수는 이 자료 전체의 수, 자료 전체의 수에다가 수를 2의 K승을 했을 때 이 최초로 자료의 수가 넘어가는 K를 가지고 계급의 수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엑셀에서 한번 해보겠는데, 이 전체 자료의 숫자는 180이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자, 18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자료의 수가 이제 180입니다. 180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이 계산기 같이 내가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산기 같이 그 2의 K승, 그죠? 아까 여기서 2의 K승, 요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의 K승을 엑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쓰기 위해 가지고는 이 equal 부호를 항상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의 K승인데, K승은 요 Shift 꺽쇠, 요 Shift 6입니다. Shift 6, 숫자 6 하면 꺽쇠가 나타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Shift 내가 5를 하면 이게 2의 5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6이 되면 6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2의 일단 5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5승을 하면 32죠. 2의 5승은 32니까 180보다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처음으로 이 숫자 전체 자료의 개수를 넘어가는 K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 5에서 6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6으로 증가를 시키면 64고, 이건 180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7로 증가를 시키고, 또 8로 증가를 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8로 증가를 시켰을 때 최초로 180을 넘어가게 됩니다. 7로 했을 때는 128이었지만 이걸 8로 했을 때 최초로 180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K를 이제 8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엑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요 8 대신에 숫자를 여기다가 자꾸 제가 입력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셀을 바꿔가지고 이 값을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2의 K승의 K를 내가 이 셀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2의 이 I2 이 셀에 있는 값을 읽어가서 여기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가 바꾸면, 그죠? 이걸 1로 바꾸면 뭐 2가 되겠죠. 2로 바꾸면 4가 되겠고, 여기서 뭐 6으로 바꾸면 64, 7이면 128, 8이면 2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 값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값이 변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엑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K 값은 8로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제가 K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K는 8로 하기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이익을 가지고 도수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익의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K는 결정을 했고, 계급 구간을 결정을 해야 돼. 계급 구간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고
거기에다가 이걸 나눈 값에서 올림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그러면 이 이익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정렬을 다시 해보는 거죠. 정렬을, Shift, Ctrl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하고, 이번에는 이익을 가지고 오른차순으로 그냥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익이 제일 작은 데서부터 제일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서 보면 최소값은 294. 그죠? 여기 제가 여기다가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K값도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최소값은 294, 최대값은 아까 쭉 내려가 봤더니 3292, 3292. 그 다음에 K값은 아까 8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가 정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매번 정렬을 하기에는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이제 엑셀에서 이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여기 엑셀의 함수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 보겠는데, 이 엑셀에서 함수는 어떤 특정 기능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최소값에다가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이 수식하고 마찬가지로 이퀄 사인을 넣고, 그 mea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미니멈에서 가져온 mea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ean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전체 숫자를 블락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내가 여기서 Shift Ctrl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하면 이걸 전체를 선택을 해주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최소값, 이 범위 안에 있는 최소값을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걸 또 함수를 통해 맥스값,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는 이 max, max라는 함수입니다. max라는 함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놓고 Shift Ctrl 해서 블락을 잡고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괄호를 닫지 않고 그냥 엔터를 해도 지금 알아서, 엑셀이 알아서 이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급의 수가 8개고, 각 계급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각 계급의 범위는 또 어떻게 정하느냐? 자, 여기 이 식에서 보면 최대값에 최소값 빼고 K로 나누면 되죠. 자, 그래서 범위를 구하는데, 이거는 뭐냐? 자, 계산하기 위해서도 이퀄 사인을 넣고요. 괄호를 해야 됩니다. 괄호. 나누기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최대값에서 빼기 최소값을 하고 괄호를 닫고 나누기 숫자 K, 그걸로 나누기를 하면 374.75, 아까 그 값이 나오죠. 이 값에서 이제 이걸 제가 범위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계산 범위 올림값을 구해 보겠는데, 이걸 이제 올림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올림을 우리가 이제 100단위로 올림하면 이게 400이 되고, 10단위로 올림하면 뭐 380이 되겠죠. 그래서 올림값을 해주는 값이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업.
요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마를 하고 두 번째 이 옵션인데 여기에는 몇 번째 값에서 올림을 할 거냐. 내가 만약에 2를 입력을 하면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1을 입력을 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고 이걸 만약에 5를 입력한다. 그러면 소수점 5자리까지 이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만약에 내가 0으로 한다. 그러면 점수까지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0, 20, 100으로 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하면 100 단위로 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마이너스 1 하면 10 단위에서 올림을 하겠죠.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각 계급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으면 이제 계급의 제일 하한 값을 어떻게 정하냐. 계급의 제일 하한 값은 200 단위로 되니까 여기서 이제 20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200부터 시작을 하고 계급에 여기서 이제 계급에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습니다. 계급에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으면 자 하한 값에다가는 200을 입력을 해주고 이 상한 값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하한 값 더하기 올림한 값 요걸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00에서 600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 구간 두 번째는 이제 600에서 80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 값에다가 요 값이 똑같이 여기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에다가 또 더하기 범위 이걸 해주면 돼요. 이렇게 쭉 하려니까 또 이게 상당히 귀찮죠. 요걸 좀 쉽게 해주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는데 자 이걸 지우고 내가 여기에서 이 값을 이제 여기에서 이 600 값이 여기 와야 되니까 또 이퀄 사인을 하고 내가 이걸 그냥 클릭을 하면 똑같은 값이 여기에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내가 이 값을 요 400을 더해 가지고 요 값을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 값에다가 더하기 요 범위 올림을 이렇게 하는데 이 범위 올림을 한 값 요 상태에서 내가 Shift 4 펑션 4 F4 F4 요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달러 사인이 요 열 주소에다가도 붙고 이 행 주소에다가도 달러 사인이 붙어요. 이 달러 사인이 붙고 나면 그게 뭘 의미를 하느냐? 주소가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고정이 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소 고정이 뭐냐?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요 상태에서 요 주소에 대해서만 요 주소에 대해서만 요걸 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놓고 F4를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가 고정된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걸 오른쪽 밑에 또 그 마우스를 옮겨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놓으면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요 값이 뭐였냐면 요 값은 H11 요 값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요걸 카피를 했더니 내가 이제 이 값은 여기서 한 칸 이동해가지고 이 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소 이동 복사라는 겁니다. 주소 이동 복사.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만 하면 이 셀이 가리키고 있는 데서 한 칸씩 이동해가지고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값 같은 경우에 한 칸, G12가 요 값이죠. 요게 밑으로 한 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 달러 사인을 붙여놓으면 주소가 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소가 이동하지 않고 요 값은 요 주소는 그대로 있으면서 요 달러 사인이 없는 주소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 값에서 400, 이 값이 더해져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계속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블락을 잡고 또 마우스를 이렇게 작게 변한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를 하면 그죠? 이제 쭉 가면서 계속 복사가 됩니다. 하나 더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계급에 그 숫자가 8개였는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복사가 된 거죠. 그죠? 복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이제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수를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요걸 이 숫자가 좀 이게 너무 적죠. 지금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이 서식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식 복사. 여기에다 넣고 서식 복사를 누르고 난 다음에 내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서식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도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는데 도수를 넣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요걸 불러와야 돼요. 여러분들 PC에는 여기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걸 불러오는 게 하는 이제 방법이 자, 파일에 가서 데이터 분석에 가서 데이터 분석 요걸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파일로 갑니다. 파일에 가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새로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좌측에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기능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밑에 보면 엑셀 추가 기능이 있고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을 클릭하면 여기에 몇 개의 체크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게 분석 도구를 클릭을 하세요. 분석 도구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고 난 다음에 데이터로 오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메뉴가 생겨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통계 우리가 이걸 이제 앞으로 이 메뉴를 자주 쓰게 되는데 이 통계 메뉴 중에서 히스토그램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확인 누르고 입력 범위는 전체 자료가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 자료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클릭하고 또 Shift 컨트롤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하면 이익 범위가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계급 구간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계급 구간은 요 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상한 값만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계급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름표는 일단 클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표는 언제 클릭을 하느냐. 내가 요 계급 구간을 선택을 할 때 상한 요 글씨를 포함해서 이렇게 선택할 때 그리고 요 이익에도 요 이익 전체를
이익이라는 글씨까지 포함해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요 계급 구간에 이름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요 값만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름표 클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어디에다가 출력을 할 거냐, 이 출력 자체를 어디로 할 거냐, 그걸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일단 밑에 여기다가 내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요게 이제 빈도를 자동으로 엑셀이 카운트를 해서 구해주는데, 이 빈도가 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엑셀의 히스토그램에서 빈도 이 도수를 구한 거는 600보다 작은 값은 다 여기에 카운트를 합니다. 그게 600보다 작은 값은 8개. 그 다음에 600보다 같거나 크고 1000보다는 작은 값은 11개. 그죠? 그 다음에 1000보다는 같거나 크고 1400보다 작은 값은 23개. 이렇게 빈도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에는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 자료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에 속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600보다 작은 값이 다 선택이 되니까 이건 작은 값은 선택이 안 될 수가 있고, 3400보다 더 큰 값이 있으면 여기에 기타에 카운트가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도수표는 상호 배타적이고 총망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망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타 값이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오면 안 되고, 또 이 전체 자료의 수를 합하면 그게 바로 정확하게 이 자료의 개수, 이 자료 180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망라가 아니든지 아니면 상호 배타적이 아니든지, 이게 만약에 180보다 더 크면 상호 배타적이 아닌 거죠. 중복해서 카운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료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타를 빼고 여기다 합계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합계 이렇게 적고, 여기에다가 또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전체 합을 구해 보겠는데, 그걸 구해주는 함수는 바로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전체를 선택하라고, 다음에 엔터 하면 180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도수표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죠? 도수표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상대 도수를 구했죠. 상대 도수. 그죠? 상대 도수라는 것을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는데, 상대 도수,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나누면 되죠. 총 합계값. 근데 내가 아까 카피하는 거, 복사하는 거 말씀드렸죠. 복사할 요거를 쭉 클릭해가지고 밑으로 당기면 이 주소는 옮겨가면서 계산이 돼야 되죠. 근데 요 주소는 옮겨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요 주소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F4를 누르면 됩니다. F4를 눌러서 고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F4를 눌러서 고정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달러 사인을 이렇게 붙여도 돼요. 여기 봐서 Shift 누르고 달러 사인을 붙여도 똑같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는데 왜 달러 사인 2개를 붙이느냐? 이 숫자 앞에 붙이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주소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파벳 앞에 달러 사인을 붙이면 옆으로 카피되는 게 고정이 돼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하고 여기서 이걸 쭉 카피를 하면 이제
그 상대 도수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보통 엑셀에서 이렇게 구하면 이 우리가 보통 소수점 같은 경우에 소수점 뭐 두째짜리, 넷째짜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수점을 상당히 사실 많이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걸 좀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이렇게 잘라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을 하는 걸 한번 해보겠는데 이 상태에서 블락이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셀 서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셀 서식을 클릭하고 거기에 숫자라는 게 나옵니다. 숫자 클릭을 하면 다시 한번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 서식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일반이고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또 클릭을 합니다. 숫자를 클릭하면 소수 몇째 자릿수까지 표현을 할 거냐.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요걸 클릭하면 이제 숫자가 커지는 경우에는 천 단위에서 콤마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셋째 자리 숫자까지 계산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모양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식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하면 선을 이렇게 그려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밑에 선을 그려주겠죠. 자, 이게 이제 상대 도수까지 이제 구해봤고요. 상대 도수까지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 구해진 요 상대의 도수 분포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도수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가지고 이 삽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삽입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고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요걸 클릭을 하면 일단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요런 도표 같은 게 하나가 생기는데 자 요걸 이렇게 넣고 내가 이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이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차트의 범위를 만드는데 일단 위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걸 항목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항목을 추가를 하면서 계열 이름은 일단 빈도수로 이렇게 하고 계열 값은 이 값이 들어가 있는 요 막대 그래프의 값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막대 그래프 도수 막대 그래프가 그려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막대 그래프에 현재 지금 이 x축의 값이 그냥 1, 2, 3, 4, 5, 6, 7, 8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이 계급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게 가로 항목의 축 네이블 그러니까 이름을 뭐로 할 거냐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편집 이걸 클릭해서 축 네이블 범위를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확인을 누르면 빈도수가 나오고 여기에 이 계급의 상한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엑셀에서는 이 계급의 상한값이 의미하는 바는 600은 600보다 작은 값의 빈도를 여기 나타내고 600보다는 같거나 크고 1000보다는 작은 값의 빈도를 여기 여기에다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쭉 나타내시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넣고 싶어요. 그죠? 넣기 위해 가지고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또는 차트 요소 추가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빠른 레이아웃에 보면 X축하고 Y축에 뭔가가 이 밑에 나와 있는 요게 있습니다. 요걸 선택을 합니다. 요걸 선택을 하고 그럼 축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축 제목 요걸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뭔가 입력을 하면 되죠. 이게 우리 아까 여기에서는 이익이었죠. 이익. 그죠? 자동차 판매 이익. 그죠? 그래서 이익하고 $사인 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도수 빈도라고 할까요? 빈도 몇 대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적으니까 요거를 요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글씨 크기를 좀 키울 수가 있어요. 14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빈도수 이거는 뭐 알 수 있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윤검선도 뭐 이렇게 지워도 되고 놔둬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도수표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걸 잘 보면 이게 실제로 몇 회인지 이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요 값을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값을 요게 600 같으면 8, 그죠? 11 이걸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막대 그래프 안에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클릭해야 돼요. 두 번 클릭하면 이게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럼 전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 오른쪽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걸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걸 훨씬 더 편리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여기까지 해봤고 이걸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지우고, 그렇죠? 이걸 지운 상태에서 아까 이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었죠. 차트 요소 추가에서 축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 제목 기본 가로 요거 클릭하면 축 제목 요걸 넣을 수 있는 여기서 아까 이 단위는 $, 그렇죠? 이걸 넣을 수 있는 게 추가가 됩니다. 또 아까 Y축에도 똑같이 이걸 추가를 해야 되겠죠.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빈도 대, 이건 몇 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을 할 수도 있고 차트 요소 추가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이 그래프를 이제 도수다각형으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도수다각형으로 그리는 거랑 파이 차트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차트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파이 차트. 파이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자, 파이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또 이 삽입에 가서 이번에 파이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선택을 하고 이걸 똑같이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선택, 자, 또 추가. 자, 계열 이름은 요번에는 상대 빈도로 해보겠습니다. 상대 빈도로 하고 계열 값은 어떻게 되느냐? 또 계열 값은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파이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각 색깔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사실
이 바꿔줘야 되겠죠. 또 편집 가서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요 파란색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도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이 의미하는 바는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바는 60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1000보다 6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거.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값이 얼마인지가 이렇게 이 차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뭐 모양을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 차트를 그려봤고, 그 다음에 상대 이 도수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요걸 똑같이 이 도수 다각형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수 다각형으로. 자, 삽입에 가서 요번에는 이 도수 다각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할까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좋으니까 도수 다각형을 이거 그냥 이 상태에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게 도수가 다각형 분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걸 선택을 하면 또 새로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이 상태에서 또 데이터 선택 가서 추가, 계열 이름은 이제 빈도를 가지고 그릴 거고, 계열 값은 또 빈도 값이 있는가 이걸 선택을 해주고, 레이블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 값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확인 누르면 도수다각형 분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X축과 Y축 라벨을 넣으면 되겠죠. X축의 라벨을 X축 넣고 Y축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대수, 빈도, 대수로 해도 되겠네요. 빈도수, 이건 뭐 놔둬도 되고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수 다각형 분포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누적 도수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누적 도수 분포표를 그려보겠는데, 여기다가 누적 상대 도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누적 상대 도수. 누적 빈도를 구할 수도 있고 누적 상대 도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적 상대 도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 처음의 값은 이 값이고 두 번째 값은 이 값에다가 더하기 자기 값을 한 거라 그랬죠. 이걸 그대로 계속 카피를 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주면, 자, 이건 이제 주소가 옮겨가면서 카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했죠. 그 다음 셀에 가면 주소가 옮겨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 또 이거 더하기 이걸 하게 되죠. 그래서 쭉 누적 도수 분포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자, 누적 도수 분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수 다각형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에 가서 요 그래프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적 상대 도수가 그래프가 그대로 블락 잡은 엑셀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만 가지고 이렇게 미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죠? 그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차트 요소만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는 이걸 바꿔야 되네요. 데이터에 가서 X축의 값을 바꿔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걸 화면을 좀 키워놓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좀 키우고, 이걸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동영상을 정지를 시켜가면서 천천히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축 제목에다가 여기다가 $2,20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대 누적 상대 도수 비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적 상대 도수 이건 지워버려도 되겠고, 그러면 누적 상대 도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면 요 누적 상대 도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값을 그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요 값이 조금 겹쳐져 있으면 이렇게 옮겨도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파일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과목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이 도수 다각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값을 다 우리가 이제 이 엑셀을 통해 가지고 그려봤습니다. 그려봤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지역별 빈도를 구했죠. 지역별 빈도도 역시 이 엑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일단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시트라고 얘기하는데, 시트를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시트를 카피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요. 시트 요 이름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가지고 이동 복사를 합니다. 이동 복사 하고 난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를 클릭하고 끝으로 이동 말고 요거 앞에다가 복사를 할까요? 그래서 이게 요거하고 똑같은 시트가 여기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복사된 시트에서 제가 이제 아까 이 지역별 빈도를 그려보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지금 이 위에 있는 지금 이 아까 이 계급 만들고 이랬던 게 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지우겠는데, 지우기 위해서 이 각 열별로 이걸 클릭하고 난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지울 범위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그냥 셀 삭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그 앞에 게 이게 다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고 데이터만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지역별 빈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역을 또 입력을 할 거고, 지역은 일단은 아까 여기서 보면 지역이 몇 개의 지역이었냐면 4개의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4개의 지역을 제가 여기 선택을 하면 케인 있었고, 그 다음에 올렌 있었고, 올린 있었고, 그 다음에 셰필드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티오네스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의 빈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세면 되겠죠. 케인 몇 개인지 쭉 내려가면서 세면 되고, 올린 몇 개인지 세면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엑셀에는 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count라는 함수가 뭐냐면 count. count라는 함수는 이 전체 자료 어떤 범위를 정해주면 이 범위 내에 있는 자료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해주는 게 바로 count라는 함수예요. 그죠? 지금 count라는 함수인데, 이 count라는 함수 외에 count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countIf라는 함수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이걸 다 카운트를 해줘요. 카운트를 해주는데, 그죠? 근데 이 범위를 넣고, 여기다 범위를 넣고, 크라이테리아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카운트 할 거냐,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뭘 카운트를 할 거냐, 그걸 여기 두 번째 함수에 파라미터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콤마하고, 케인을 다 세라. 그러니까 케인을, 요걸 그냥 지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엔터 하면 케인에 해당되는 그 값이 다 카운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올린, 셰필드, 티오네사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복사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이걸 쭉 복사하면, 그죠? 이거 옮겨겠죠. 이건 옮겨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옮겨가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블락을 잡고 F4를 누릅니다. F4를 누르면, 또 펑션 F4를 누르면 주소가 고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거를 밑으로 또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하면, 이제 이 전체 범위는 그대로 있으면서 요 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는 옮겨가면서 다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역별 변도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삽입에 가서 막대 그래프 이걸 그리면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그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 빈도가 이렇게 구해졌고,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Y축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입력하기 위해 가지고는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다가 세로축,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자동차 대수겠죠. 대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했던 그 막대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지역을 포함을 또 X축에다가 여기는 뭐 지역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엑셀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많은 양을 오늘 조금 공부를 했는데 엑셀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 동영상을 스탑을 시켰다가 또 또 진도가 나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도수표와 상대 도수표, 그 다음에 이걸 엑셀을 이용해서 실제로 도표를 그리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엑셀의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엑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 보면 자료의 정렬 했죠. 계급수 정하기, 계급의 범위 정하기, 함수 사용하기, 블락 잡기, 그 다음에 주소 이동 복사, 주소 고정 복사, 자료 숫자 세기, 카운트 if, 그 다음에 분석 도구 이거 활용하기, 그 다음에 분석 도구에서 히스토그램 그 메뉴 활용하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2장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자, 3장에서는 이제 기술 통계학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 전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어떤 수치를 통해 가지고 그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